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쨌든 레피티션 손질하는 것까지 했었죠. 이번 영상에는 그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한번 쭉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어쨌든 해머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해머 제거하는 작업하기 전에 기존의 해머 치수를 일단 저는 적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본사에서 준 받을 수 있겠죠. 본사에서 이거 어떤 치수로 어떻게 작업이 됐다, 그걸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실제로 측정해 본 거랑 틀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측정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측정을 합니다. 자, 측정 방법은 어쨌든 기존에 있던 해머를 기준으로 이제 샹크 중심부터 해머 끝까지 이 길이를 재줍니다. 근데 어쨌든 사용을 많이 한 해머 같은 경우는 패여 있죠. 그 패여 있는 것들도 이제 계속 재보다 보고 경험이 쌓이면 이게 이 정도 더 해머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감이 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 삼아서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음이 52mm, 저음 같은 경우는 샹크 센터부터 저음 탑까지가 59mm 요렇게 작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센터핀 위서부터 해머 중심까지의 거리는 129mm 요렇게 재졌어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 이제 아까 전에 해머 길이 구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샹크 같은 경우에 이제 센터핀하고 해머 중심까지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음부를 기준으로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이커마다 작업 방식은 틀리겠지만 어쨌든 최고음부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야 구하기가 편한 게, 최고음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제일 좋게 나는, 이제 혀는 어느 부분을 치면 소리가 좀 안 좋게 나고 어느 부분을 치면 소리가 좀 좋게 나는 그 스팟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좀 고음 쪽이 좁아요. 그리고 중음, 저음으로 갈수록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음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제 경험상으로는 작업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센터핀 위를 기준으로 제가 129mm를 쟀으니까 센터핀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129.5mm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 센터핀이 보통 1mm 약간 넘으니까 그냥 1mm라고 계산을 하고 0.5mm 절반이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쉽겠죠. 그게 이제 재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영창 185는 모델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보통 센터핀 중심에서 해머 중심까지의 길이가 12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경험이 좀 쌓이셔야 되는데, 이게 해머 탑까지의 거리도 그렇고 요 샹크 센터핀서부터 해머 중심까지의 거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열쇠봉과 건반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건반이 열쇠봉이 막 달라 그러는데 열쇠봉을 앞으로 빼기에는 열쇠봉이 너무 빠져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센터핀이랑 샹크 간의 거리를 한 2-3mm 정도만 줄여줘도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됩니다. 2-3mm가 그대로 확보가 되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거리가 너무 떠서 근데 이제 기존의 샹크를 쓰려고 하는데 이 거리를 뺄 수가 없으면 해머 길이를 조금 늘려준다든가 한 1-2mm 정도, 1-2mm만 늘려줘도 앞으로 꽤 나오게 될 거예요. 제 경험상 한 2mm 늘려주면 한 3mm 정도 이렇게 열쇠봉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피아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해머를 교환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음하고 저음하고
높이 차이가 나는 거는 왜 나는지 아실 거예요. 저음이 이제 고음 위로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뜬 폭만큼 저음 해머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창 거는 보통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제 8mm 정도 높아요. 그래서 고음이 52mm라고 제가 측정을 했고 저음이 59mm 정도 됐을 거라고 기존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영창 데이터,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이 간격이 보통 8mm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다시면 자로 재보면 되죠. 그리고 아니면 높이 게이지나 뭐 이런 거를 따로 사셔가지고, 깊이 게이지나 뭐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갖고 정확한 치수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뭐 대충 이렇게 경험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봤으니까, 정확히 이론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 어차피 센터핀 중심에서부터 해머 중심까지의 거리는 이제 메이커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보통 영창 기준으로 129.5mm로 잡습니다. 근데 요 거리 같은 경우야 뭐 모델에 따라서 틀리고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메이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 정확한 치수를 뭐 설계 치수를 알시고 싶으시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머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기 이론서에 나와 있느냐 하면, 키가 놓여지는 액션이 놓여지는 부분서부터 저 액션 상면 센터핀이 기준일 거예요 아마. 고기를 제외하고 그 샹크가 정확히 90도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일자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현과 해머 사이의 거리를 이제 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이제 그 키판 같이 이렇게 키판이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어쨌든 키판과 그 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뭐 저음, 중음, 고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깊이 게이지를 이용하든, 아까 전에 이 방법을 재려면 높이 게이지는 이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공간이 안 나오니까. 보통 깊이 게이지를 이용해서 그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현이 정확하게 타연되는 위치에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현이 이게 각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이 정확하게 타연되는 위치에서 현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아니라 현이 타연되는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바닥까지의 깊이를 재줍니다. 그리고 평평한 면에 액션을 올려놓고 그 바닥서부터 센터핀, 그러니까 샹크 센터핀까지의 높이를 이렇게 재주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빼면은 이제 그 높이를 현까지의 높이에서 이렇게 빼주면 이제 해머의 높이를 구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구하시려면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알기로 이론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또 그 각도, 해머 각도가 이것도 정확히 90도라는 기준 하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91도면 좀 틀려지겠죠. 그거는 뭐 이제 계산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길게 잡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생을 해요. 건반이 너무 앞으로 나와서 열쇠봉에 뭐 너무 단다든지, 아니면 또 열쇠봉이랑 건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피아노가 보기가 싫어진다든지,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의 치수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치수를 조금씩 조정해 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자, 해머 치수를 다 구했으면 어쨌든 해머를 빼려고 했으니까 빼야겠죠. 전 해머 뺄 때는 어쨌든 해머를 액션에서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 액션에서 제거할 때 지그재그로 제거를 해줍니다. 하나 빼고 하나 안 빼고 하나 빼고 하나 안 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샹크끼리의 간격 그거를 맞출 때 조금 더 용이해서 그렇게 합니다. 뭐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샹크를 액션에서 다 제거했으면 잘 세워놓고 이제 열풍기로 바람을 이렇게 쐬줍니다. 저때 저는 저 보시 저 열풍기 쓰는데, 저 보시면 대부분 뭐 인터넷에 저거 많이 있죠? 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거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걸로 온도를 저는 350도 세팅을 하고 바람을 제일 세게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뒤에 있는 본드들까지 영향이 가서 350도면 그렇게 쉽게 타지도 않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바람을 좀 세게 해줘야 뒤에 쪽까지 영향을 가서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제 해머 빼는 저 프라이어라 해야 되나, 이제 저런 걸로 이렇게 해머를 빼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것도 얀에서 샀죠. 근데 뭐 굳이 얀에서 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저런 거 그냥 국내에서도 사실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사시면 됩니다. 저거 뭐 그죠? 그리고 그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뺄 때 아무래도 본드가 이제 열이 받으면 이제 노곤노곤해지니까 해머를 제거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남아있는 본드들, 좀 덩어리 큰 것들은 손톱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은 이제 이게 본드가 뜯어지죠. 그럼 본드를 이렇게 손으로 최대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제 해머도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드를 손톱으로 깔짝거려가지고 최대한 제거를 해준다고 해도 본드가 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좀 일어나고, 아무래도 이제 본드가 떨어지면서 약간 보폴 일어나듯이 옷에 뭐 거스름 일어난다르나 그런 거 일어나듯이 이렇게 나무가 살짝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공구도 이제 얀에서 샀습니다. 저 공구랑 저 핸들도 얀에서 샀죠. 저 핸들을 이용을 해서 저 볼트를 조이면 조금 줄어들고, 볼트를 풀어주면 조금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 돼 있는 공구인데, 저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남아있는 본드도 좀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무 거스럼 일어난 것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거를 활용해서 제가 본 영상,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샹크의 두께를 이렇게 줄여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보링을 직접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뭐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보링을 의뢰를 해서 해머를 구매하면서 보링을 의뢰를 해서 보링을 해왔는데, 이제 보링이 해머 구멍 뚫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거를 해왔었는데, 이제 고르다 보면 이제 실제로 샹크를 빼보면 내가 스펙상으로 받기에는 샹크 두께가 분명히 5.6mm라고 해서 내가 그걸 감안해서 조금 작업을 해야지 해갖고 한 5.5mm 정도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왔는데, 실제로 샹크를 까보니까 막 5.7mm 막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해머의 구멍을 그렇게까지 넓히기는 좀 힘드니까 저걸 이용해서 샹크의 두께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저거를 어쨌든 거스름 작업하고 본드 떼내고 샹크를 약간 가공할 때는 어쨌든 다 손으로 하는데, 손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자동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하다 보면 이제 편마모가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샹크가 균일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해머 보링은 제대로 됐는데 이 해머 각도가 좀 틀어진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저도 보링도 많이 해보고 해머도 접착도 많이 해봤지만 내가 분명히 실수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해머 각도가 균일하게 안 나오고 약간씩 틀어집니다. 그거는 제 경험상에는 샹크가 똑바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목재니까 당연히 틀어지죠. 그러니까 해머 각도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하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벽합니까?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씩은 틀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오차가 발생하는 범위를 줄이려면, 저 같으면 이제 자동 드라이버에 뭐 물려서 저 샹크의 굵기를 줄이기보다는 아예 차라리 비용이랑 뭐 이런 걸 좀 들여서 보링을 직접 하시는 게, 보링을 해머 구멍 뚫는 걸 직접 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해머 길이를 좀 조정할 수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측정해보고 나중에 이제 구멍을 뚫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편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많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머 교환을 하려면 해머 구멍 뚫는 걸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걸로는 어쨌든 잔여 본드랑 나무가 이렇게 본드가 떨어지면서 생긴 거스럼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일어난 것들을 조금 제거해주고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샹크의 해머도 제거해주고, 샹크도 이제 가공을 싹 해서 샹크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본드도 다 제거가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뭘 해주냐 하면, 샹크에 이제 널링이라 그러나요? 너링이라 그러나요? 약간 뭐 그거 홈을 이렇게 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왜 하느냐? 첫 번째, 제 경험상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본드가 스며들어갈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해머에 구멍을 뚫고 그 이제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서 해머를 붙여주죠. 근데 꼭 접착제를 목공용 본드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악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목재가 아닌 뭐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샹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접착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재에 목공용 본드를 쓰는 거를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목공용 본드를 쓰는 게 악교를 안 쓰고, 그래서 하여간 목공용 본드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작업을 할 때는 어쨌든 본드가 스며드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링을 해주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 이유는 이제 뭐냐, 목공용 본드를 쓸 때 해머 홀이 너무 넓으면 제대로 접착이 안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뭐 아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제 경험상으로는 홀이 넓으면 접착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제 직관적인 경험에 의하면, 왜 우리가 목재를 이렇게 붙일 때 그 바이스나 뭐 이런 걸로 딱 붙게끔 이렇게 쪼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허봉허봉하게 있으면 잘 안 붙죠. 공간이 너무 이렇게 압착을 안 준다거나 공간이 너무 떠 있으면 이게 잘 안 붙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타이트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목공 본드도 어쨌든 습기가 있으니까 샹크, 이게 목공 본드가 딱 닿으면 샹크가 순간적으로 촥 하고 뿝니다. 그러면 그 샹크가 푼 상태에서 해머를 집어넣다 보면, 이 해머에 샹크에 흠이 없으면 이 샹크가 그 순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해머 홀이랑 너무 빠듯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샹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찰력이 세지니까. 근데 이 홀이 있으면 그 부러지고 강한 마찰력이 확실히 많이 줍니다. 제 경험상 정말 많이 줄어요. 그래갖고 작업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그 두 이유로 이제 본드가 스며들게 해주고, 그 해머 접착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해머를 끼워 넣는 과정 중에 마찰력을 줄여주는 이유,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너링을 꼭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제 부차적인 이유로 어쨌든 너링을 해주면서 샹크의 굵기가 좀 더 일정하게 나오겠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저 사용하는 저 너링 기계라고 해야 되나? 저거는 야한에서 산 겁니다. 제가 저거를 두 번째 산 거예요. 첫 번째 산 거는 일본의 와타나베, 거기서 샀었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정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공구가. 근데 이제 다루기가 굉장히 좀 제 경험상으로 불편해요. 그래갖고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 얀 걸 샀고요. 그리고 이제 저 너링 기계를 이제 무게가 있게 잡아주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저 바이스는 뭐 국내에서 팔죠. 저 넓은 바이스, 저 무게도 엄청 무거운데 저 한 10몇 킬로 나가나? 아니 되게 무거워요. 저거 그래서 잘 씁니다. 저거 그때 꽤 좀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냥 저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저거에 물려가지고 이제 안 흔들리게 이렇게 해갖고 너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샹크 가공을 이제 완전히 마쳤습니다. 너링까지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액션에 도로 끼워주면 이번 영상은 끝이 납니다. 그렇고요. 이제 뭐 잡다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지난번에는 피아노 수리일로 돈을 못 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꼭 내가 죽어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저처럼 뭐 부모님이 피아노업을 하고 있거나 부모님이 피아노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뭐 유통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다거나, 뭐 그게 제 케이스인데 뭐 이제 유통 쪽으로 갈 수 없거나, 뭐 아니면 내 자본으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좀 더 우리 매장을 뭐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뭐 기술이 한계다. 그것도 이제 제 케이스죠. 저도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뭔가를 해보려면 피아노 수리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밖에는 없다, 내 자본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가 순수하게 한 피아노 공부에다 이제 투자한 돈이 대략, 뭐 이게 대략입니다. 대략 정확지 않습니다. 한 5천 정도? 그 정도. 뭐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도 뭐 샀다 못 쓰고 버리고 뭐 이런 공부가 많아서 그렇지, 한 제 경험상으로 한 3, 4천 정도 있으면 크게 무리 없이 웬만한 작업을 이렇게 피아노 안에서 제가 하는 정도, 그러니까 향판이나 좀 때우고 뭐 해머나 갈고, 뭐 이제 아예 뭐 이제 향판을 제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국내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향판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작업까지 하려면 실제로 스타인웨이 정도 수리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제가 맡을 수 있는 수준의 정도의 일은 어쨌든 그 향판에 크랙이 가는 거를, 금이 간 거를 어쨌든 제거를 해주고, 또 최대한 원래 상태로 이제 나무를 심어서 돌려주고, 뭐 해모 교환해주고, 이제 그 정도 작업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저의 한계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제 생각에 한 3천, 4천만 원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장비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하우도 쌓으실 수 있고, 노하우까지 쌓으려면 돈을 조금 더 드려야겠죠. 왜냐면 이게 노하우라는 게 사람마다 좀 쌓는 법도 틀리고, 저도 이제 노하우 쌓느라고 날린 돈도 꽤 있습니다. 저도 칠할 때 칠값만 최소한 돈 1,000만 원까지는 안 돼도 몇백만 원 썼을 겁니다. 칠값만. 그런 건 다 뺀 겁니다. 저 공구값만 이제 순수하게 한 5천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칠값하고 부품값하고 그러면 더 뛰겠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제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유통 쪽으로 갈 만한 저한테 제 개인적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떤 분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저도 얀에서 계속 뭐 독일의 얀이라는 업체에서 공구 뭐 부품을 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해머는
아벨에서 주로 많이 수입을 해오고, 레너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독일에서 구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구해올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다들 무슨 언어를 쓰느냐? 독일에 전화해도 영어를 쓰면 대충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전화하면 당연히 영어로 하면 되겠죠. 그 일본에서도 대충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배워야 돼요. 참 웃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일을 하다가 이게 뭐라 그러더라, 뭐 전화위복이랄까, 이 일을 하다가 다리가 제대로 한번 부러집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실제로 한 4개월 정도를 못 걸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제대로 일을 못하고 막 목발 짚고 다니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통으로 이제 집에서 놀았는데, 다리 뼈가 안 붙으니까 놀아야죠. 걷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놀았는데, 이제 그때 뭐하지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영어를 한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뭐 그렇다고 엄청 뭐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미드를 봤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 이제 왕좌의 게임, 그 1시즌이 끝났나 2시즌이 끝났나 뭐 하여간 그럴 때 그거 보고, 뭐 프렌즈 그 미드 옛날 거 그거 보고, 뭐 닥터 하우스 저기 진통제를 막 이렇게 드시는 의사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막 그러면서 미드를 더럽게 봤습니다. 하루 종일 막.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좀 되더라고요. 웃기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저 그때 영어 좀 배워보려고 그러고, 이제 해리포터 우리 집에 그 원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 권을 어쨌든 사전 갖다 놓고 막 사전 찾아가면 억지로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글을 읽을 수 있고 조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돈을 어디로 붙이라는 건지도 좀 알겠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해외랑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팔진 않지, 뭐 공구랑 부품을 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딴 것보다 캐드 공부, 도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주로 많이 쓰는 게 캐드죠. 캐드 공부를 조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캐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는 제가 알기로 어떤 메이커든 피아노 도면 다 뭐 캐드 쪽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캐드가 편한 게, 뭐 도면만 일단 캐드로 받아 놓으면, 받을 수만 있으면 이제 모든 걸 파악하기가 좋아집니다. 뭐 현의 각도, 현의 높이, 현이 어느 각도로 어떻게 흘러가든가, 어디서 어떻게 각도가 변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도면에 다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이제 각도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피아노의 도면 설계 상태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기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피아노 일을 하면서 공구가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필요한데 없거나, 아니면 제가 뭐 되찾아봐서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공구들을 만들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랜드 소프트나 뭐 콘솔용 소프트 달 때 쓰는 그 드라멜 앞에 이렇게 신줄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 이제 캐드 도면으로 그려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향판 따는 것도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따는 게 제대로 좀 안 찍혔는데, 머리 위에 카메라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올리긴 올릴 겁니다. 근데 뭐 제대로 안 찍혔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런 공부 만들 때도, 뭐 거기에 들어가는 나를 만들 때도 다 캐드로 도면을 보내줘야 이게 좀 수월합니다. 또
그렇게 저는 다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드 하나를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이런 뭐 목공일이나 뭐 설계일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영어하고 캐드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저도 피아노를 그냥 악보만 보고를 잘 못 칩니다. 초견이 되게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외워서는 잘 쳐요. 그리고 악상 표현도 뭐 옛날 레슨 받을 때 너는 악상 표현이 되는데 악보를 더럽게 못 보는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악보를 더럽게 못 보는데, 악상 표현은 그냥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악보도 잘 보고 피아노도 잘 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참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피아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게 좋습니다. 힘이 너무 약하면 일단 피아노를 수리하려면 피아노를 들고 뭐 이래야 될 일이 꽤 많죠. 피아노를 세우고 뭐 들고 뭐 이럴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굉장히 좀 약하다, 그러고서 피아노를 제대로 들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뭐 그런 제약들은 어쨌든 돈을 쓰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사람을 한 사람 사서 쓴다든지, 그게 이제 다 비용이니까 내가 이제 그 비용을 어쨌든 리스크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피아노 일을 꼭 하셔야 되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안 됩니다. 내가 왜 하고 있는지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배운 게 그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꼭 내가 피아노 일을 하고 싶으시면 진짜 힘은 어느 정도는 피아노를 최소한 들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